자, 이게 지금 우리가 202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를 다 보고 데이터를 정리했잖아. 근데 내가 평소에 항상 얘기하는 게 내신 시험은 수능이랑 가까워야지 학생들이 수능 공부 따로 안 해도 내신 시험 공부하면은 수능을 잘 볼 수 있다. 그럼 그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시험 범위가 많아야지 학생들이 외우지를 못하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수능에 가까웠잖아. 시험 범위가 많아야 되고 변형이 많아야 되고 객관식이 많아야 되고 서술형이 있으면 있을수록 수능과 좀 거리가 먼 거니까 어휘가 어려워야 되는데 앞에 네 개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숫자가 산출이 가능했잖아. 근데 어휘는 이게 좀 고민해봤는데 역시 우리의 그 클로드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어휘가 어렵다 그게 다 주관적인 거잖아. 그쵸. 그게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을 해봤어. 궁금하지?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시험 범위가 어느 학교가 제일 많을 것 같아? 해보니까 대충 감이 오지 않아? 나는 바로 알겠던데. 우리가 이 근처에 있는 학교 학년별로 했잖아.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 동백? 동백 고2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범위 양이 일단 교과서는 다 제외하고 부교재로만 해도 왜냐면 교과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백 고2가 38 지문으로 제일 많았어. 시험 범위가 엄청 차이가 나. 봐봐 얘네는 백형 고1이랑 백형 고2는 20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적어요? 어? 왜 이렇게 적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형고는 시험 범위가 일단 적어서 나한테 와서 뭐 교재가 많다는 이렇게 찡찡대면 안 돼. 아, 그 백형고 학생은 진짜 이거 보고 배워야 된다니까. 동백고이는 우리가 패턴 알다시피 시험 범위는 많은데 또 시험 범위는 제일 늦게 얘기해 주잖아. 시험 범위는 동백고이가 제일 많고 이렇고 변형은 어디가 제일 많이 된 것 같아? 느낌에 그건 잘 모르려나? 빨간색이 제일 많았던 거. 어느 정도 해봐서 알잖아. 다 동백. 빨간색 아니에요? 초당고 3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매기는 거냐면은 변형이 아예 안 되면은 곱하기 0, 아예 그냥 빵이고 보기가 0이면 0.5.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 설명해주면 변형 2라는 건 이렇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많은 걸 변형 2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많을수록 가중치가 올라가는 거고 변형 1은 문제만 변형한 거 이렇게 문제만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는 거 보기 0어는 본문은 전혀 변형이 안 됐는데 여기 보기가 0인 거. 그래도 여기서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변형이 안 된 거는 이게 아예 한글이거나 아니면 순서나 문장 놓기인데 빨간색이 아예 없는 거. 그냥 외워서 그냥 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변형이 아예 안 되면 그러니까 이쪽 변형이 많이 될수록 외워서 못 푸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거지. 이쪽이 될수록. 이건 외워서도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쪽에 가중치를 얘는 1점 어떻게 줬더라? 가중치가 1.5를 줬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초당고 3이 가장 변형이 많이 됐고 청덕고 2, 청덕고 1이 그 다음으로 변형이 많이 됐어요. 청덕고 3이랑 백형고 3은 왜 변형이 안 됐냐면은 얘네는 절대평가잖아. ABC. 그러니까 ABC이기 때문에 변형을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런 게 다 나와.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그럼 고1, 2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변형이 됐냐? 변형이 안 됐느냐? 동백고이예요. 동백고이는 얘네가 특이한 게 시험 범위는 제일 많아. 그리고 시험을 가장 늦게 알려줘. 근데 변형은 제일 많이 안 돼. 예전이랑 많이 바뀐 거 아니에요? 예전엔 빨리빨리 알려주고 막 서술형까지 해가지고 그 당신께서가 완전 희생자였잖아. 그 영작. 요즘에 영작도 안 나와. 그렇고 변형 2, 이 빨간색을 가장 많이 낸 학교는 청도 고2예요. 얘는 71%가 이 빨간색인 거야. 거의 수능 문제지. 변형 1 문제만 한 거는 창의고등학교. 얘네도 여기 있는 단어를 모르면 어려운 거지. 그쵸. 이런 식으로. 고1이나 전체를 변형 많이 안 하고 문제만 변형한 게 많아요. 동백고2도 마찬가지고. 네 문제 이런 건 별로 유의미한 건 아니고 한 10문제, 7문제가 유의미한 거고 이쪽이 많은 거지. 얘는 15문제, 15문제. 왜냐면 객관식이 많으니까. 백현고2도 많이 변형을 했네. 백현고1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없는 거지. 객관식. 이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점점 그 객관식을 서술형을 안 내는 학교가 점점 많아져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였잖아. 예전에는 최소한 서술형이 30점이었고 다 영작이고 다 외워야 되는 거였는데 요즘에 이렇게 바뀌었어. 일단 서술형 30점은 없고 이렇게 객관식으로만 내는 학교가 많아졌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 것 같아? 수능이랑 비슷해지려고? 아니 전혀 아니죠. 채점하기 편하려고? 맞아. 근데 왜? 너희들은 왜 채점하기 너희들 선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 등급제가 바뀌어서 그래. 예전에는 9등급이었잖아. 근데 요즘엔 5등급이잖아. 5등급이면은 일단 1등급이 2.5배로 늘어나. 300명 기준으로 예전에는 10명까지가 1등급이었으면 요즘에는 30명까지잖아. 그러니까 1등급 컷이 널널하니까 문제를 좀 쉽게 내도 특히 객관식만 해도 등급을 가를 수가 있단 말이야. 완전히 이득이지. 그러니까 굳이 서술형 내가지고 애들이랑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야. 서술형 내면 애들이랑 싸우잖아. 뭐 이게 맞네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편해진 거지. 그러니까 객관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난이도도 점점 쉬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난이도는 갖춰야지.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건 아까랑 반대로 서술형 반대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 자, 이번에 새로 도입한 어휘 난이도. 나 이거 보고 많이 여러 가지를 클로드가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이런 게 있대. 난이도를 설명하면 이런 지프 빈도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7점이면은 쉬운 단어고 2점은 1점, 0점이면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래. 그거를 보고 창이고라는 학교가 1점대도 있고 2점대도 있고 해서 이게 탑으로 해서 10개 단어야.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여기서 지금 아는 단어가 별로 없잖아. 나는 물론 몇 개 있지만은 청독고 1이랑 2가 어려운 단어가 많고 청독고 2보다 청독고 1이 어렵고 그래서 청독고 1이 어려운 시험 문제야. 객관식만인데도. 어휘를 어렵게 내줬더라고. 그러니까 청독고 1인데 이런 단어를 아셔야 된다고. 어휘가 가장 쉬운 단어가 의외로 동백고 1이에요. 그리고 동백고 2고. 웃기지? 근데 이게 그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 다 2점대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예상대로 청독고 1이랑 청독고 2는 서술형이었고, 얘는 중과 기말 전부 다 객관식으로 내잖아. 네. 어휘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 초당고사는 내가 봤을 때 쉬운 그 시험은 아니었거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내신 대비하면 수능 대비가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총점을 매기면 그래서 어디가 1등일 것 같아? 청독고가 1등이야. 청독고 1이 변형도 많이 되고 객관식이 없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휘 난이도 높고 해서 청독고 1, 청독고 2가 동률이에요. 32점으로. 고3은 고3인데도 얘네는 왜냐면 상대평가거든. 등급을 매겨야 되는 시험이거든. 그렇게 어려냈고 동백고 1 왜 이래? 어휘 난이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객관식은 물론 다 냈긴 했는데, 근데 변형도 그냥 전형이고, 시험 범위도 그냥 전형이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현재 영어 시험으로 봐서는 청독고가 가장 수능이랑 비슷한 것 같고, 어휘 같은 건 좀 꽤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하면은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청독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정도 되는 어휘를 알아야 된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예, 평소 단어. 이 정도 되는 어휘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하면 학원에서 할 말이 아니잖아. 내가 이거를 보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렸냐면은 우리가 학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중 단어장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 그 번호를 1부터 각 단어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지를 해야 돼. 아까 그 돌렸던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쉬운 단어, 레벨 1, 레벨 2는 딱 봐도 쉬운 단어, 이게 중학교 단어거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여기다 하나씩에다가 이 단어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매겨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뭐 한 6이나 7 나오겠지. 근데 내가 아까 대충 보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4에서 2 정도까지 단어를 외워야겠더라고. 1까지는 몰라도 되고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2에서 4 단어를 최대한 많이 나눠주고 그거를 암기시키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매기고 하나를 합친 다음에 이 난이도를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로 구분한다. 각 단어별로 난이도를 매긴 다음에 각자 학생들한테 능력에 맞게 단어를 나눠주긴 하는데 일단 고등학생은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해주고 4에서 2까지 단어를 나눠주는 게 좋다. 그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작업을 하면서도 역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겠지만 그걸 해야 된다. 아까 상계봤는데 뻔해. 이런 데서 빨간 데서 모르는 단어 때문에 틀리는 거고 모기에서 모르는 단어 때문에 틀리는 거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줄여주는 일을 했지 이번에 내신 때도. 그거는 다음에 찍어줄 거고 아마 차후에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느낌이 들었어요? 동백구가 어찌하다 이렇게 됐나 그거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등급제가 바뀐 게 내가 볼 때 가장 큰 것 같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이고 다음에는 다른 거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